가족을 위해 끝없이 일하는 은퇴자. 60년 대생의 씁쓸한 노후 현실. 우리 사회에서 은퇴는 한때 편안한 휴식과 자유로운 생활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특히 1960년 대생들에게는 은퇴 이후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은 경제적 이유로 가족을 위해 끝없이 일하며 본인보다 가족의 안위와 생활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사례들이 이러한 현실을 더욱 명확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사례 1.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는 아버지. 먼저 김씨 64세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오랜 시간 일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올렸고 퇴직 후에는 고향으로 돌아가 여유로운 생활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게 흘렀습니다. 대학생인 둘째 아이의 학비와 취업난에 시달리는 첫째 아이의 지원 요청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자식들의 안정된 미래를 위해 다시 일하기 시작한 김씨는 퇴직하면 쉴 줄 알았는데 가족을 위해 일해야 할 줄은 몰랐어요. 라며 웃음 뒤에 고단함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김씨의 경험은 많은 부모가 공감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자녀의 교육과 안정된 직장을 위해 부모 세대가 어떻게 희생을 감수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례 2. 은퇴 후에도 끝나지 않는 지방경제. 박씨 67세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그는 35년간 직장 생활을 했고 은퇴 후 아내와 해외여행을 다니며 즐겁게 지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큰아들이 사업 실패로 인해 빚더미에 오르자 박 씨는 은퇴 자금을 빼내 아들의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그 후에는 더 이상 은퇴 자금이 남아있지 않게 되면서 그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가족을 책임지겠어요? 라는 박 씨의 말은 한국 부모 세대의 희생적 심리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런 사례는 은퇴 후에도 자식 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현실을 극명히 드러냅니다. 사례 3. 본인의 삶보다 가족의 행복을 우선시한 결과. 이모 씨 62세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그는 은퇴 후 경제적으로는 괜찮은 상황이었지만 자녀와 손주의 생활비 지원을 위해 부업을 찾게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배달 일을 하고 있으며 이 덕에 손주들은 원하는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내가 힘들어도 애들이 잘 크면 그게 내 행복이지요 라며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는 건강 문제가 악화되어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가족의 행복을 위해 본인의 휴식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한국 문화에서 가족이 곧 나라는 인식이 어떻게 사람들의 결정을 지배하는지를 보여줍니다. 60년 대생의 노후 현실, 그 이유는? 이러한 사례들은 단순히 개인의 희생적 성향 때문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부모 세대는 자식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둘째,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은 이들이 계속해서 일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자녀 양육 문화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 세대는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뒤로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이제는 이런 사례들이 단순한 이야기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로 다가옵니다.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일해야 하는 현실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정부와 사회가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가족 내에서도 서로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60년 대생들처럼 다음 세대 또한 같은 길을 걷게 될지도 모릅니다. 결국 가족을 위해 끝없이 일하는 은퇴자들의 삶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노후에는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고 삶의 여유를 되찾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끝나지 않는 일, 60년 대생 은퇴자들의 현실과 그 해결책. 우리가 흔히 은퇴라고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해의 진력 바닷가를 산책하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 손주들과 웃음소리 가득한 주말을 보내는 장면 말이에요. 하지만 1960년 대생 은퇴자들에게 현실은 이와는 거리가 멉니다. 많은 이들이 여전히 경제적 부담을 안고 살아가며 가족을 위해 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은퇴 후에도 끝나지 않는 경제적 활동. 이제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일하는 은퇴자가 많아졌습니다. 직업의 형태도 다양하죠. 경비원, 배달원, 심지어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취미로 하거나 활동적인 노년을 위해 일하는 경우라면 큰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은퇴자 중 다수는 가족의 생계와 자녀 지원을 위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가 바로 앞서 이야기한 김 씨입니다. 그는 퇴직 후 안락한 생활을 기대했지만 자녀들의 학비와 생활비 지원으로 다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식들을 위한 희생이 자연스럽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희생이 부모 자신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본인의 건강은 나빠지고 심리적 스트레스는 극에 달합니다. 은퇴자들의 건강 악화는 결국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고 그 자체로도 큰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사회적 인식과 기대. 부모는 무조건적인 지원자.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는 부모가 자식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을 미덕으로 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투자하는 것은 아낌없어야 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하지만 이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많은 부모들은 자신의 은퇴 생활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식을 위해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박 씨의 사례를 보죠. 그는 은퇴 후 남은 돈으로 아들의 빚을 갚아주고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부모로서의 의무감과 사회적 압박이 그를 떠밀었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는 자신이 원하던 삶을 살지 못하고 대신 끊임없는 노동의 굴레에 갇혔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구조를 개선해야 할 때입니다. 부모가 자신을 위해 돈을 쓰고 건강을 챙기며 자녀들에게 독립심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 세대뿐 아니라 자식 세대까지도 그 부담의 악순환을 겪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은퇴자들이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더 중시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1. 자녀 교육. 경제적 독립심을 키워라. 첫째, 자녀들에게 경제적 독립심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자립심과 금전 관리를 가르친다면 성인이 되어 부모의 지원 없이도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 있습니다. 경제적 독립은 결국 부모가 은퇴 후에도 가족을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2. 사회적 제도 개선. 둘째, 사회적 안전망의 강화입니다. 정부는 은퇴자들에게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닌 여유 있는 생활을 즐기기 위해 자발적으로 일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3. 가족 내 대화와 이해. 셋째, 가족 내 대화의 중요성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경제적 부담의 현실과 각자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본인의 건강과 행복을 우선시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말하고 자녀들 또한 그 부담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가족을 위해 끝없이 일하는 은퇴자는 더 이상 희생의 상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은퇴 후에도 가족을 위해 일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닌 선택의 문제로 여겨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모두가 서로의 위치에서 이해하고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은퇴자들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진정으로 여유 있는 노년을 보낼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 전체가 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변화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결국 부모와 자녀 모두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랍니다.